자, 이제 오늘은 그 이번 주에 진도 나갔건 증가감소 극대극소 요 단원에 대해서 좀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할 그런 유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말만 하고 넘어갈게. 자, 이제 증가감소는 우리가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을 때는 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기준인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런 표현. 그 x2가 더 클 때 함수 값이 더 크면은 우리가 이제 증가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대소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을 때 있지.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감소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 저렇게 정의를 하는데 문제 풀 때 저 밑줄 친 거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대놓고 함수가 어디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저 대소관계식을 이제 저것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저걸 보고 아, 이거는 함수가 증가하는 거구나, 감소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캐치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뭐랑 연관 지었었냐면은 그 도함수랑 연관을 지었죠. 도함수가 이제 뭐였습니까? f'x라는 거는 접선의 뭐였습니까? 기울기였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됐었는데, 직관적으로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면 됐었고,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거는 학교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내가 그 일부 학교 내가 언급했는데, 그죠? 일부 학교. 자, 그래서 증가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 여기는 그 함수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까지 들어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는데 위에 거는 등호가 안 들어갔었어요. 왜 안 들어갔었죠, 위에 거는? 위에 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f'x가 그냥 아예 0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되는데 기울기가 0짜리니까 상수함수는 증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계속 값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적인 등호가 빠져야 되지만, 여기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였다면 그 증가하는 함수에서 잠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요 차이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저 내용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웠었어, 이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로컬 미니멈 맥시멈이라고 해가지고 그 근방에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를 이제 따졌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극대극소는 이제 보통은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그 삼봉우리로 소순 모양이 극대, 그 다음에 이렇게 파여있는 모양이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불렀고, 극대가 항상 극소보다 큰 거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왜 그런지에 대한 함수도 아마 그때 그려줬을 거야, 이제.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그 다루는 함수들은 3차 함수, 4차 함수를 주로 다룰 건데, 일단 3차 함수 개형 생각해보고,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극대극소 갖는 개형 생각해보면은 3차 함수는 극대가 극소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모양상. 4차 함수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4차 함수에서 W자 모양이 있는 요런 함수가 있었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극대가 극소보다 무조건 큽니다. 이 뒤집힌 모양도 마찬가지로 극대가 극소보다 큰 모양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웬만한 함수는 극대가 크기는 할 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증명하는 것도 이제 간간히 좀 일부 학교에서 나왔었고, 증명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 그 이번 주 이제 우리 한 월요일 화요일 수업쯤에 진도 나갈 때 그 아마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했었거든. 세 가지로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 그 다음에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닐 때, 불연속일 때, 세 가지 나눠가지고 극대극소 따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야,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은 웬만해서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주로 다룰 거란 말이죠. 부드럽게 그려지는 함수 있죠? 부드럽게 그려지는 함수. 그럼 부드럽게 그려지는 함수에서 그 극대나 극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극대 극소를 이 지점들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했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극대 극소를 이제 구해주려면은
그 미분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아마 찾았었을 거예요, 이제, 그지? 그래프 그릴 때도 그랬고, 극대극소 구할 때도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울기가 0 되는 거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가끔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즉, 꺾여 있는 그런 함수들은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뭐 이런 함수를 보면은, 자, 여기 파여 있으니까 극소니, 여기? 파여 있으니까. 여기는 극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극소가 맞죠? 그 파여 있잖아, 그지? 얘는 삼포고리로 확 솟아 있잖아, 그지? 극대라고 볼 수 있는데, 꺾여 있으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니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를 이제 판정하는 방법. 사실, 딱 그림만 봐도 이런 그림 정도는 사실 바로 판단이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제, 그지? 위로 솟아있으면 극대. 그 다음에 아래로 파여 있으면 극소. 아니면은 내가 뭐라고도 얘기했냐면은 그 근방에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가지면은 극대극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그 함수가 올라가는 내려가는 모양이랑 연관 지으면 보통 이제 그 극소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감소했다 증가하면 극소를 이제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증가했다 감소하면은 극대를 형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근데 이 증가 감소를 우리가 도함수랑 연관 지었죠. 자,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였으니까 극대를 형성하려면은 그 좌우 근방에서 좌에서는 그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우에서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게 극대여서지, 극대. 반대로 그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극소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서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했죠, 부호 변화가. 그래서 풀마 순서로 바뀌면은 극대라고 했어, 소라고 했어, 저거는? 풀마. 극대라고 얘기했죠? 앞에 걸 뭐라고 했죠, 앞에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풀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지? 극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거를 내가 보라라고 얘기했을 거야, 앞에 걸 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직전 시간 때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했었지.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했어야 됐지만, 우리 수토에서는 이제 증가감소,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점, X쪽, Y쪽과의 교점 정도만 확인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증가감소만으로 우리가 함수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3차함수와 4차함수가 이제 몇 가지 개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3차함수니까 개형이 3개, 4차함수니까 개형이 4개, 이렇게 그냥 쉽게 기억을 해놓고, 근데 왜 개형이 3개, 4개가 이제 나왔었냐면은, 그거는 뭘 기준으로 나눴냐. 그 일단 미분을 해가지고 0 되는 거 있죠. 자, F를 미분해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즉 도함수 F'X를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이제 몇 개인지.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F'X라는 그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그 위치 관계를 가지고 다 나눴었단 말이지, 위치 관계.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2차인데 그 2차 함수가 0이 되는, 즉 X축과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약에 만난다면은 그 기본적인 3차 함수 모양, 이 모양이 나온다고 했지, 그죠? 이 모양이. 자, 그 다음에 중근이다. 이게 접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부호가 현재 그림에서는 계속 플러스가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도함수가 플러스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지, 그지? 근데 올라가는데, 그 도함수가 만약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만약에 존재하면은 잠깐 완만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올라가야지, 그지? 이렇게. 자, 그거는 반대로 요거. 얘는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자, 아까랑의 차이 있죠? 여기. 자, 아까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0은 아니지만 그나마 기울기가, 즉 이 함수값이 그나마 가장 작을 때잖아요,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나마 가장 완만할 때. 그래서 조금 완만해지려고 하다가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로 그림이 그려졌었지, 그지? 그래서 2번, 3번 기형은 조금 비슷한데 약간은 좀 다른 그런 기형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중요했지. 그 3참수가 이제 그 값을 이제 갖느냐 안 갖느냐를 이제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 값을 가지는 기형이 1번밖에 없었어. 1번이 이제 1번 기형밖에 없었고, 1번 기형은 특히 극대극소가 다 몇 개씩 있었죠? 몇 개씩? 한 개씩 있었지, 한 개씩.
그래서 만약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지, 문제를?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그 실근이 몇 개인지를 내가 따지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서로 다른 그 몇 개 실근을 가지는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4차 함수는 4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미분을 한 그 3차 함수 있죠. 3차 함수. f'x가 x축과 이제 그 교점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나눴었어요, 얘를. 그래서 f'x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x축과 이게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를 위아래로 조금 조절해 주다 보면은 이렇게 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조절해 볼 수도 있죠. 두 점에서 만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기형. 이게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차 함수가 지금 이제 1번 기형일 때로 나와 있었는데, 그 2번이나 3번 기형일 때는 이런 모양일 거잖아. 이런 모양, 그지? 이런 모양일 때는 그 원래 함수가 뭔가 2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그려졌다라는 것까지 있었지. 그렇게 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W. 보통의 4차 함수 모양이 나왔었지. 보통의 4차 함수. 근데 이제 만약에 f'x는 0이 자,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질 때. 자, 이런 상황이죠. 요 위에 그래프를 보고 이제 본따서 그리니까 얘는 지금 부호가 마플풀이잖아. 그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중간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도 이제 좌우가 뒤집힌 모양으로 볼 수가 있죠. 좌우가 뒤집힌 모양. 그 다음에 4번 기형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절해 주게 되면은, 자, 마플풀이어서 아까 위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냐면은 중간에 쉬었다 가는 게 없죠.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 잠깐 완만할 수 있는데 쭉 올라가는 기형이었지. 그리고 3번 기형은 2차 함수처럼 생겼다 라고 또 얘기도 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3차, 4차 함수 기형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요것도 조금 한번 써놓읍시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관련 문제도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 익숙해져야 돼. 뭐에 익숙해져야 되냐면은, 그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그 f'x를 구할 때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f'x가 2차식이죠, 2차식.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2차식인데,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겠지. 자, 최고차항계수가 ax 세제곱이니까 미분하면 3a x 제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꼴로 인수분해 되겠지. 이런 꼴로 3a의 x-알파, x-베타는 0 이런 꼴로 이제 표현이 될 거야. 이런 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네, 이런 꼴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근 알파를 가지게 되면은 이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3a의 x-알파의 제곱.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것이고, 자, 얘는 허근을 가지니까 따로 인수분해식을 작성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처음에 3참수야, 3참수. 근데 미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요 개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요 개형. 최고차항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뒤집어진 모양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 어떤 3차 함수를 미분해보니까 이렇게 중근이 나왔다면은 이런 개형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개형으로 떠올려야 돼, 이제. 저렇게도 연관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좀 연관 지어야 되는 게 이제 하나 좀 늘어난 거야, 이제.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이 만약에 등장했으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런 식이 생겼으면은 원래 함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알아야 되고. 물론 4차도 이게 마찬가지야, 4차도. 자, 만약에 이제 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만약에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일단 얘 미분해주니까 4a가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x-알파, x-베타, x-감마 해가지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이죠. 0이 되는 순간. 자, 그래서 미분했을 때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만약에 저렇게 3개가 나와, 3개. 즉, 인수분해가 이제 각각 하나 해가지고 총 3개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런 W자의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얘는 그 한 실근과 중근,
그럼 식이 이렇게 표현을 해.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어떤 4차 함수를 미분해 보니까 저런 꼴이 나왔어. 만약에 미분해 보니까 중근 한실근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겼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쉬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개형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이제 물론 저 두 그래프의 차이는 이제 그 알파 베타의 대조관계 차이입니다. 알파 베타의 대조관계 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중근이라고 있거든. 삼중근이 이제.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얘는 이제 미분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 밑에서 쓸게요. 4a의 x-알파의 세제곱.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지. 어떤 4차 함수를 미분해 보니까 아예 그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러면은 완벽한 2차 함수 모양처럼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이제.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그 방정식의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는 이렇게 보자고 이제. 일단은 그 인수분해가 어떤 3차 방정식을 한번 인수분해 보니까 그 실근 하나 나오는데 나머지 뒤에는 이제 실근이 안 나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인수분해가. 이런 걸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그래프로 생각하라 이거야. 이런 그래프로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 미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방정식이 어떤 꼴인지에 따라서도 개형과 연관지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4차 함수 얘기했죠 이제. 극대극소를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4차 함수 개형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일 때는 극소는 다 웬만큼 하나씩 갖고 있죠. 쟤는 극대 하나, 극소 두 개. 극소 하나, 그 다음에 극소 하나, 극소 하나. 극소는 다 갖고 있지만 이제 유일하게 1번 개형만 극소 값이 여러 개고, 그리고 혹은 유일하게 극대 값을 갖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었지, 그지? 자, 그리고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일 때 그냥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도 이제 했고, 닫힌 구간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최대 최소라고 한다. 걔네들을 찾으려면은 네 가지를 확인했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였죠?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 함수값인 FA, FB를 비교했었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이제 최대 최소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이번 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좀 이제 그럴 필수 예제들을 좀 볼게요, 이제. 아마, 막 내용이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12시 전에는 끝날 겁니다, 이제. 12시 전에는 이제. 자, 일단 그 1, 2, 3, 4번 한번 잠깐 빠르게 좀 보면은, 1번은 어떤 3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고 했고, 2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3번은 내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요러한 대소관계가 지금 식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다 표현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야. 같은 의미를 이제. 자,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1대1 함수. 저거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우리 작년 고1 넘어가죠. 고1로 이제. 고1 요맘때쯤. 그러니까 지금 고1 애들은 딱 저거 배웠거든, 이제. 1대1 함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였습니까? 너무 먼 길을 지금 달려왔나? 1대1 함수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 1, 2, 3, 1, 2, 3, 4라고 해보내는데. 자, 이거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 내가 1대1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뭐였지? 뭐라고? 화살표 어떻게 돼야 돼? 화살표가. 받는 쪽에서 많이 받아야 하나라고 했는데, 각각의 원소가 화살표를 받긴 받는데, 안 받는 게 있어도 돼. 하지만, 여러 개 받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1, 2, 3이 다 1을 가리키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게 1대1 함수였어, 1대1 함수.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그래프 관점에서 확장해서 보면은 함수가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 이제. 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은 지금 x 하나당 y 하나에 지금 대응이 돼야 돼. x 하나당 y 하나.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여야 돼. x 하나당 y 하나니까. 가로로 그었을 때 반드시 한 교점에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였어요. 1대1 함수가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거 3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3차 함수 개형 3가지 중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차 함수 개형 3가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 중에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이제 하나로만 나오는 거. 얘는 교점이 하나고 얘도 지금 교점이 이제 하나만 나오니까 얘네들이 1대1 함수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긋다 보면은 교점이 하나짜리도 있지만 뭐 2개짜리도 그어질 수 있고 막 3개짜리가 막 그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1번 개형은 3차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3차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 3번 개형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2번, 3번 개형으로. 그럼 2번, 3번 개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조건이 미분됐을 때 만들어지는 요 방정식 있죠. f'x는 0. 얘가 어떻게 근을 가졌었죠? 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같다. 라고 해가지고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3차 함수식을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저걸 다 fx로 볼게. 저걸 fx로 이제 봐주면 자,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건데 판별식을 한번 떠올려봐 이제. 짝수로 한번 해보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게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그래서 답은 이제 금방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5번이 답인데 일단 우리는 그 1, 2, 3, 4번이 다 여기 밑줄을 좀 쳐놓자고 이제.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기 위한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가는 자, 여기 대소관계식. x1, x2가 저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값이 이게 성립할 때 이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밑줄을 치십시다. 이제 밑줄. 그래서 이 밑줄의 이제 의미는 다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같은 의미냐면은 저 4개가 다 함수가 2번, 3번 개형, 즉 계속 증가만 한다든지 감소만 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다 똑같다 이거야. 푸는 방법이. 최고차항이 양수든 음수든 괜찮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랑 상관없이 다 똑같이 요거로 푸시면 됩니다. 요거로. 아시겠죠? 요걸로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시다. 이제 뭐 쉬운 문제인데 그 오늘 볼 문제들은 대부분은 좀 그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 좀 약간 오늘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설명을 안 해주면 너네가 조금 약간 그 어렵게 약간 좀 돌아가는 그런 풀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좀 이제 넣어놨거든요. 이제 자, 문제가 만약에 이거 얘들아, 어떤 3참수가 주어졌는데 증가하는 구간을 알려줬어. 증가하는 구간. 그러면 a 플러스 b를 이제 구하라고 돼 있죠. 일단은 증가함수를 따지려면은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이 단원이 뭐 하는 단원이라고 지금 이게? 미분을 해 일단. 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 이렇게 이제 f'x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증가함수 따지는 거죠.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가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는 구간을 저렇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2랑 1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는 봐봐. 여기 이거 바꿀게.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저 2차 부등식을 풀어보니 마이너스 2와 2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지? 자, 얘는 지금 그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뒤집어. 그럼 얘가 이제 결국에는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고, 지금 2차식이 저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사이범위야, 이 날개범위야, 이거. 저 사이범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이 저 사이 범위 마이너스 2와 2라는 거 아니네, 얘들아. 그지? 그 얘기인 즉슨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 3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 이 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얘가 이제 자 3의 2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이런 꼴로 만약에 잠깐만 a는 빠집니다 여기서 3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즉 이 좌변의 요 식이 요거랑 똑같아야 되지 않겠니? 똑같아야 인수분해 했을 때 부등식을 풀었을 때 저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저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다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같다. 그럼 A, B가 나오겠지 그죠? 근데 맞긴 한데 그 일단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 어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다항함수죠. 3차, 4차. 어떤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거는 알려줬잖아. 저렇게 완벽하게. 그러면 얘를 생각을 해봐. 그 증가하는 구간이 저 마2랑 1에 최고차항이 음수거든?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기형이 일단 있는데 증가하는 구간을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그림으로 이제 생각해봐. 이 그림으로 이제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맞니 여기? 이 구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저 양 끝에 해당되는 저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는 뭐 하는 순간이야? F'이 0이 되는 순간 아니겠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는데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이 그는 어떻게 가져야 돼? 마이너스 2랑 2로 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는 0으로 했을 때. 왜? 는 0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그게 지금 양 끝 값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하고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풀어주면 됩니까 이거? 두 근을 아니까 뭐 대입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A, B 계산을 하면은 근과 계서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전개해서 물론 전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과 계서의 관계가 웬만하면 바로 식이 나오게 되는 풀이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저기서 3분의 2a가 되는데 얘는 더해주면 0이고 두 근의 곱은 3분의 마이너스 2b인데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a, b가 뭔지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증가하는 구간을 저렇게 알려줬다. 그럼 양 끝 값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하고 2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처리하자 이거야. 근을 대입하지 말고 왜 대입하니 이거를 멍청하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고. 알겠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얘들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이런 데서 줄여야 된다고. 이런 데에서. 알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 명쯤은 아마 대입해서 풀고 있겠지? 발견하면 내가 바로 딱콩 내가 달릴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A가 0이고, B가 이거 몇입니까, 이거? 6 나오나? 더해서 6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풀어야 돼, 얘들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거는 못 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설명해 준 거로 이건 이 정도는 풀어야 되더라. 이 정도는 이제 이거 못 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모의고사 기출이네 보니까 이제 18번 18번은 보통 저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90%가 넘어가는 그 번호대야. 이제 저 고3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틀리면은 그 하위 10%니까 그 8등급 9등급이라는 얘기야.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봐봐. 자, 다음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알려줬어, 이제. 근데 fx가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면은 g'2가 몇이냐라는 얘기죠, 이제. 그죠? 이건 풀어야 돼, 얘들아. 내가 이거를 필수에 대해서 풀어준 문제는 아니거든? 이러한 유형은.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얘들아.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g'2를 구하니까 g 저거 한번 미분해가지고 2 넣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g'x는, 자, 이거 곱미분이죠, 곱미분. 곱미분이니까 이제 앞에 거 미분, 2x 플러스 3,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죠, 그죠? 자, 요거란 말이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g'2를 구하면은 g를 미분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야죠, 2. 그럼 g'2 한번 해봐. 2 넣어주니까 이제 7f2 플러스 여기는 이제 4 더하기 6이니까 10f'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F2랑 F'2를 이제 둘 다 한번 구해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F2가 몇이냐? 그 개념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다 알 수 있잖아. fx가 2에서 극소값 3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자, 저 표현은 그 내가 필수예제에서 저건 내가 풀어줬어, 저거는 이제. 아마 그 필수예제 5번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얘들아, 이런 표현을 보면은, fx가 2에서 극소값 3이래. 무슨 식을 쓸 수 있니, 여기서? 무슨 식? 두 개 쓸 수 있는데, 두 개? 어떤 걸 쓸 수 있어? 다시 뭐라고? F2가 몇이야? 3.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이야, 얘들아, 함수값. 그러니까 F1은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몇에서 극소값 갖는다? 2에서 그 fx가 지금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죠? 다항함수는 항상 그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라고, 기울기가 0. 2에서 극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F'2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0이라고. 알겠지? 그럼 저 두 개의 식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7, 3에 21, 여긴 0이니까 그러니까 답을 내면 되겠죠? 아무리 못해도 이건 해야 돼, 얘들아. 이거는 개념만 잡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돼야 돼. 왜 F'2가 0인지 막 물어보면 안 돼. 이거 설명했죠, 이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저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요 문제. 아마 그 여러분들 요거 그 유형수 푸셨을 때 아마 요런 문제 아마 본 적 있으십니까? 요런 문제? 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없지? 왜 유형수를 안 풀었나? 자, 요거 유형수에 아마 좀 있었는데, 얘는 설명 안 해주면 풀기가 쉽진 않은 문제거든,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함수 fx를 저렇게 알려줬는데, 다음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문제야. 이게, 함수가 그려진 그 그래프만 보고 ABCD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야. ABCD의 부호. 어떻게 판단해 주시냐면은 일단은 요걸 한번 씁시다, 이제. 자, A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지? 최고차항 개수.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지금 얘가 3차함수 1번 기형, 가장 대표적인 개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런 모양이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이거 양수였어? 음수였어, 저거? 저거는 이제 기본 세팅은 항상 양수였죠, 양수. 근데 일단 요거 하나 또 얘기하면은 왜 이 개형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냐? 그걸 생각해 보면 돼. 그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에 양수일 때 있잖아? 우리 이제 극한을 배웠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그 만약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로. 그러면은 무한대 세제곱해도 그냥 무한대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를 곱해주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계속 되겠지, 그죠? 참고로 그 다항함수는 그 각 항들이 다양하게 차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항상 가장 차수가 큰 놈만 보는 거야. 가장 차수가 큰 놈만. 극단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굉장히 작은 수야. A가 막 10의 마이너스 100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거꾸로 어디야? BX제곱이죠, BX제곱. BX제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에 얘는 100제곱 X제곱이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최고차항이 굉장히 작은 거 알겠지, 그지? 근데 얘는 오히려 굉장히 큰 수를 빼는 거 알겠지,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이게 X가 웬만한 수면은 지금 너무 빼는 게 크기 때문에 웬만한 음수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결국 이 최고차항의 결과를 따라가는 거야, 결국에. 지금 개수는 얘가 훨씬 작고 얘가 훨씬 크지만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얘가 더 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이 결과, 무한대의 결과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 돼. x가 이제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잖아.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야.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반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부호에 따라서 이 위아래 모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A를 다시 한번 써 보시게 되면은 A는 그래프의 개형을 따지는 건데 이제 위아래가 이제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를 이제 따지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얘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B야, B. B는 이제 뭘 보는 거냐면은, 우리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거세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세 근의 합이 뭐였어?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맞니?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B는 약간 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 B는 이제 A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건데, 이제. 그 실근, 모든 근의 합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근의 합. 또는이야, 또는. 하나가 더 있어. 기울기가 0인 모든 근의 합.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그 마이너스 A분의 B가 모든 근의 합인데, 근데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지금 그 모든 근이, 즉 X축과 만나는 모든 근이 실근이란 말이야, 실근. 그럼 얘네 세 개를 더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가지고 A의 부호랑 같이 연관지어서 B의 부호를 판단해 볼 수가 있지, B의 부호를. 근데 얘는 조금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항상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모든 근이라고 하면은 실근도 포함이 되지만 허근도 포함이 돼. 근데 내가 허근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대수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약이 있는 게 이제 실근, 모든 근의 합이라는 거는 실근, 허근을 둘 다 아우르는 거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 때 허근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이걸로는 따지는 게 힘들어. 이걸로는 따지는 게. 그래서 이게 확실한 방법이야, 이거.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그리고 얘가 좀 더 따지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들이 있지.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어. 근데 지금 일단 대소관계 따질 수 있게 나와준 게 알파는 마3, 마1 사이에 있고 베타는 이제 지금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요 알파 베타를 보면은 요 간격을 좀 봤을 때 뭐가 더 크고 작은지 이제 알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는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2차 방정식 있지, 2차 방정식. 즉,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f'x라는 거는 결국에 이거 아닙니까? 저 밑분에 보시게 되면은 f'x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야. 그럼 얘가 만약에 0이 되도록 하는 그 실근을 만약에 따지고 싶으면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a분의 2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요 알파 베타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되겠지, 그지?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요 간격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이 길이가 좀 더 길어 보여, 약간 알파 쪽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 돼야 돼? 아,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 맞니?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다시 써보겠습니다. 차고차항은 양수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나오죠? 그럼 A, B가 같은 부호여야 되겠죠? 같은 부호. 그래서 같은 부호이려면은 B를 양수로 이제 잡아주는 게 맞지? B를 양수로. 이렇게 따져도 되고 아니면은 그 X축과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 근데 얘는 또 이제 실근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가지고 이 방법으로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방법으로도. 그래서 B는 따지는 게 저 두 가지가 있다. 따지는 방법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입니다, C. C는 그 원래 저 3차 방정식에서 보면은 뭐 두 근끼리의 곱이합이라는 게 있었어. A분의 C. 그래서 이제 두 개 곱해가지고 이제 더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하고, 그 C는 이제 요거로 봅니다, 이제. 그 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요 2차 방정식 있죠? 모든 그 근의 합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근의 곱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모든 근의 곱. 여기서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는 이제 f'x가 0이 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문제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두 개 있어요.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곱이 과연 몇이냐 이거지. 양수냐 음수냐. 근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3A분의 C를 보는데 곱이 음수니까 A분의 C가 음수가 되려면 이게 돼야 되겠죠? C가 음수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D. D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워. D가 뭘까? D.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Y절편 생각하면 돼, Y절편. X에 0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Y절편이라 쓸게요, 이제 Y절편. 근데 지금 Y절편이 지금 몇이냐? 지금 음수인 게 확인이 되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 D는 양수라고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양수. 양수란다. 음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1번을 보시게 되면은 A, B가 음수냐? 양수죠, 곱하니까. 틀렸고, 2번. A, C가 양수냐? 음수입니다, 곱해주면은. 틀렸고. 3번. A, D가 양수냐? 양수, 음수 곱하니까 음수죠. 틀렸고. 4번. B, C가 양수냐? 양수, 음수 곱하니까 음수죠. 틀렸고. 5번. B, D가 음수냐? 양수, 음수 곱하니까 음수가 맞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옳은 설명. 그래서 이 방법으로 확인하는 거야. 이 방법으로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엮어서 이제 그 fx가 0 되는 거 그리고 f'x가 0 되는 거를 활용해 주면 되고 이게 이제 4차함수도 있어. 4차함수. 4차함수니까 좀 더 따질 게 많아지겠죠. 4차함수 버전도 있는데 결국 4차함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번을 보면은 요로 약간 수투는 좀 약간 추론이 되게 중요해. 추론이 이제 자, 요거는 좀 추론을 좀 약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고 모든 x에 대해서 f'이 항상 크대. 근데 f형이 g형이래. 다음 중 옳은 거를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그냥 2에서의 함수값의 저 대소관계를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2랑 2에서의 함수값. 자, 일단 F형, G형은 같대. 함수값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이제. 저 함수값 F형, G형이 그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여기 정도로 해보자 이제. 이 점을 지나는 거지, 이 점을 이제 둘 다. 근데 생각해봐. F'이 더 기울기가 항상 크다라는 거거든. 저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크면은 더 급격하게 이렇게 거의 막 세워지다시피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기울기가 작으면은 좀 더 뭔가 완만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겠지, 그지? 그걸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있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그냥 2에서의 함수값. 이거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거? 저거 추론이 되십니까? 저 F'의 G'의 부호만 가지고도 이게 추론이 돼야 돼, 이제. 이게 추론이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니, 이거? 답이 몇 번이라는 거야? 2번? 이거 답이 2번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 자,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접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세워지게 그려지는 거야. 세워지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세워지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니? 이 점 근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작으니까 좀 더 뭔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완만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기울기가 음수여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런 양상으로 좀 이어보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보자 이제. 내가 처음 흰색으로 그린 게 F고 나중에 파란색으로 그린 게 G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랑 2에서의 그 함수값의 대소 관계가 이제 확실해지죠, 그죠? 이제 이 G가 마이너스 2일 땐 더 커야 되지만 F가 2에서 더 큰 답이 그러면 2번이 되겠죠, 2번.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의 저 양상을 보고 추론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정도 추론은 너무 쉬운 추론이고, 솔직히 이 정도는 이제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수투가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운 게 되게 많아. 이게 왜냐하면은 그 수투에 특히
그 조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조건이 이제. 근데 일단 조건 해석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잘 찾는 게 중요해. 좀 추론하고 이런 거.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약한 추론이죠, 이제. 가벼운 추론. 자, 그 다음 15번. 자, 요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거보다는 약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이제 문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여기 어려울 수 있어, 추론하는 게.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 시킨 다음에 절대값으로 이제 아랫부분을 좀 올리겠죠? 저렇게 해보니까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 자, 항상 절대값을 막 많이 엄청나게 엮어서 문제를 내. 여기 단어는. 자, 저기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무슨 상황인지. 어떤 3차 함수 저놈이 있는데, 뭐 위아래로 적절하게 평행 이동하죠. A가 양수니까 위쪽으로 평행 이동이 되겠지. 어떤 3차 함수를 위쪽으로 평행 이동한 다음에 X쪽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 그러니까 K에서만이야. K에서만 이란 얘기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X값이 딱 K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 K 하나밖에 없다. 자, 일단 저 F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저 F라는 함수를 그려보자. 우리는 함수를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죠? 미분해가지고 함수를 분석을 해보자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묶어.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x 빼기 1, x 빼기 3이니까 자, 얘들아 미분한 게 0 나오잖아, 지금, 그지? 3차 미분에서 2차가 0 나오잖아.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거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기형이 어떻게? 쓱, 싹, 숑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x는 1, 여기가 이제 x는 이제 3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 이제 x는 0, y축은 뭐 한 뭐 요 정도쯤 위치해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이제. 근데 이제 f0이 마이너스 2야. f0이 마이너스 2. f0이 마이너스 2니까 이제 x축은 이제 좀 더 위에 한 이 정도쯤 그려지나?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뭐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맞춰볼게요, 이거 지금. 네. 뭐, 주요 점들의 좌표 찾아보면은, 극대가 지금 이제, 1 넣어주니까 1,2인 것 같고, 극수 여기가 이제 3 넣어주니까, 몇이야, 이거 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만 남죠,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상황이 조정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상황이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마침 이게, 여기 y절편 여기랑 똑같아요. y절편도 마이너스야, 지금 보니까. 여기 높이가 같겠지, 높이가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를 이제 A만큼 평행 이동. 얘들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머릿속으로 이제. 수투는 이게 돼야 돼.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잘 해봐야 돼, 상상을 이제. 이 상태에서 요 3차 함수 있잖아요, 요 3차 함수. 요 3차 함수를 위쪽으로, 양수 A니까. 위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한번 해봐, 위쪽으로 조금만. 근데 위쪽으로 좀 이동시키다 보면은 이 극수 있죠, 극수. 현재는 극수가 x축 밑에 위치하잖아요, 그지? 근데 위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뭐 얼만큼 이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동하다 보면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그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걸칠 수도 있지, 여기, 그지? 여기 뭐 이렇게 걸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니지, 여기 아니지. 이렇게 걸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걸칠 수도 있겠지, 그지? 걸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평행 이동을 얼마나 하는지는 아직은 몰라. 물론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 조금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이제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한 순간에서만 x가 한 지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 한 지점에서만.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이제 접어 올리는 것까지 감안해줘야 되겠지, 접어 올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어떤 게 x축 위에? 극소가 x축 위에. 자, 지금 극소가 x축 아예 위에 있어야 된다. 즉, 이거 빨간색도 됩니까? 빨간색이랑 초록색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가정해보자, 빨간색. 극소가 딱 x축이랑 접하는 순간이지.
자, 이 순간은 지금 이제 절대값으로 접어 올려. 그럼 x축 아랫부분 여기가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꺾이는 거 알겠니, 얘들아? 꺾이는 거? 그럼 이 지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지?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x축 아랫부분 내려가는 게 이제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아랫부분 접어 올리면은 꺾여서 올라가니까 저 한 지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초록색, 빨간색 상황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중간에 흰색, 이게 희미하게 그린 게 있는데 얘는 좀 덜 올라가는 거거든, 이제. 덜 올라갔으면 여기서도 이제 꺾여 올라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도 이제. 근데 여기 덜 올라가면은 요 지점들에서도 꺾이는 거 맞니? 요 지점들. 접어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꺾이는 게 생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흰색일 때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겠지, 그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얼마큼 해줘야 되냐면은 이 극소점이 x축 위로 올라가 줘야 되니까 지금 y좌표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0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푸는 거지. 그래서 a가 2 이상이다 라고 놓고 푸는 거야. a가 2 이상. 이렇게 평행이동을 좀 시켜봤을 때 접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냐. 그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함수가 이제 꺾인 걸 얘기하는 거지. 꺾인 거 이제. 함수가 꺾일 때. 근데 얘들아 또 생각해 볼 게 있어. 지금 어떤 함수가 꺾이는지를 따지는 거냐면은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한 함수가 꺾이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우변 전체의 절대값은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항상 저 꺾이는 점이 어디에서 꺾이냐? x축에서 꺾이지 않겠냐? x축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되어 있는 함수면은 보통은 x축에서 꺾이겠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유심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17번. 요거는 그 뒤에 우리 나중에 테마에서도 좀 다루기는 할 건데 자, 식을 좀 요령 있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 얘는 뭐냐면은 함수를 이제 알려줬는데 도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알려줬어. 그래프로. 지금 보아하니 도함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함수 fx의 극대 극소도 이제 알려준 거야. 자, 지금 저 정보들만 알면은 이거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지수가 A, B, C, D 4개인데 그 정보도 4개를 준 거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F'이 X축과 만나는 요 두 X좌표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저걸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문제를 푸냐. 사실,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미분 마지막 단원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들어가고 적분을 이제. 적분을 배우면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fx를 이미 뭔지 알려줘놨으니까 f'x를 이제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로 두는데 지금 이 f'x가 지금 저 마 1하고 5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자, 3a로 쓴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머지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 근데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그 뭐 전개해서 이거 맞춰도 되는데 내가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거를 활용하는 게 조금은 더 빨리 계산이 된다고. 이게 얘네들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두 근의 합이 여기서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3a분의 2b가 4다. 그럼 여기서 이제 b를 계산해 보시면은 b가 마이너스 6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혹은 이제 3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니까 여기서 c도 마이너스 15a다 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 bc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해본 겁니다. bc를. 자, 그러면 이제 극대극소 값에 대해서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일단 fx식 완성해보자. 자, 따라서 fx는 axx제곱 마이너스 6ax제곱 마이너스 15ax 플러스 c 요건데
그 극대극소 값을 알려줬으니 지금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 마일하고 5를 이제 원래 함수에 넣어야 극대극소 값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뭘 넣어야 극대인지 판단해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 근방에서 이거 지금 마플 마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 얘들아, 그지? 자, 마플 뭐야 이거 마플? 극대야 극소야? 극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 극소가 나오는 거지. f-1을 계산해 보시면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15a니까 8a 플러스 c 나오는 거 같은데 얘가 극소인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이제 f도 몇이야? f 5죠. 자, 5 넣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a 플러스 c인가?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25에서 100인가? 100이 되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a 플러스 c니까 얘가 80이다. 이게 빼주시게 되면은 108a가 마이너스 108 a가 마이너스 1 그럼 c가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a, b, c, d도 완성이 돼서 a, d 마이너스 b, c를 구해라. a, d 마이너스 b, c인데 잠깐만 c가 아니라 d죠. 여기 d 여기 d입니다. d 여기 d로 좀 바꿀게. d입니다.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니까 저 90A 제곱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좀 요령 있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령 있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을 생각을 해야 돼.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빠를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이제. 자, 이거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제들은 웬만하면은 우리가 내가 풀어준 문제 있잖아, 개념서에서. 거기 있는 거랑 웬만하면 거의 안 겹치는 문제들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 그때는 한 번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아마 개념서에서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거. 4차 함수가 뭐 극대값을 가지는 거. 이거를 그럼 왜 넣어놨냐면은, 바로 다음 21번이 극대값을 안 가지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조금 한번 잘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놓는 건데. 자. 극대값을 이제 갖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니까 극대값 가지는 개형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에 해당이 됐었죠? 몇 번에? 그 개형이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몇 번? 1번? 1번은 이제 이런 W자 모양이었는데 극대를 오케이 가지고 있고, 그럼 이때 세워줘야 되는 조건식이 뭐였지? 조건식 뭐였어? 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몇 개가 됩니까? 얘가 이제 3개로 나왔었어야 됐었죠. 3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f'x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자,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x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2x로. 그럼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서 이미 0이라는 근을 가지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0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0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실근. 이거 맞네. 0이 아닌 서로 다른 도실근이지? 그래서 이때 세워줘야 되는 조건식이 두 개였죠, 그죠?
x에다가 내가 만약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뭐였었냐면은 어딨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을 작성해 보셨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 그래서 a가 8분의 9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를 다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0에서 끌었다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건데 양쪽으로 뻗쳐나가는 이건데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따지니까 이제 여기를 공통범위로 해야 되지만 실제 범위를 쓰실 때에는 이제 잠깐 0에서 쉬었다가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0과 8분의 9 사이로 이렇게 보는 거였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문제의 답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연수 a니까 1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그럼 1번이 될 거예요. 일단 1번인데 자, 근데 이제 자, 뒤에 문제를 보시면 극대를 이제 가지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지 않는. 그럼 가지지 않는이면은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니,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를. 극대값을 안 가지려면은 지금 이 극대값 가지는 게 1번이라며. 그러면 극대값을 안 가지는 거는 나머지 몇 번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2, 3, 4번? 그 2, 3, 4번에 해당되는 그 조건식 기억납니까? 뭐였습니까? 지금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되지만 그때는 뭐였어? 그때는 중근이나 허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어. 중근이나 허근 이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여기 19번에다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가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돼. 극대값을 19번은 극대값을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봤지. 그러면은 갖지 않는 범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없나? 어떻게 구할까? 그치. 자, 이게 지금, 방금 나온 이게 극대값을 가지는 범위래. 그럼 안 가지는 범위는 부정을 해주면 되겠죠, 부정. 아예 그 범위를 반대 범위로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반대 범위 이제. 반대 범위로 생각을 해줘. 그러니까 갖지 않는 범위는 지금 이 범위를 부정을 해줍니다, 이제. 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직선상에서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원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 거였는데 부정해주면은 지금 0은 해당이 안 됐었으나 부정해주면 0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해주니까 여기 8분의 9 이상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8분의 9 이상.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극대값을 가지도록 하는 그 범위를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지지 않는 것으로 뒤집어서 푸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이거야. 가능하긴 하다. 가능하긴 하고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지 않는 그 풀이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까 중근이나 허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중근, 허근.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초록색으로 쓰는 거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 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걸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는 범위를 구한 다음에 부정을 해가지고 가지지 않는 범위를 한번 구해보는 거고, 다이렉트로 이제 그 극대값을 갖지 않는 범위를 만약에 구해본다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3차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그를 가지냐면은 중근이나 허근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줘야 되거든. 중근이나 허근을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봐봐. 이 2차식이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지? 아니면은 중근이 여기서 이미 0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0이라는 근이 추가적으로 나와도 중근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0을 중근으로 가질 때 이제 x는 0을 중근으로 이제 가질 때 이제 중근으로 가질 때 이때는 0을 대입한 게 0이야. 그 다음에 이제 허근을 가질 때 허근 이제 근데 다시 중근 또는 허근이야. 중근 또는 허근.
만약에 중근 또는 허근이라고 만약에 식을 세워주게 된다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게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가지고 A가 8분의 9 이상으로 이렇게 바로 답을 낼 수 있어 사실.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해서 뒤집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저게 조금은 더 편리하겠죠, 그죠? 저게. 근데 이제 어떤 풀이든 다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풀이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21번도 해결해 볼 수가 있고요.